오늘 밤 내 언니가 너를 죽일 것이다. 무당의 날카로운 경고에 겁에 질린 동생은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언니를 살인마라 원망하며 살아온 동생. 하지만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집 마루 밑에서 발견된 낡은 서찰 한 장은 동생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습니다. 언니가 그날 밤 시카를 갈아야만 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무당이 건넨 저주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상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 연화와 끝순이 자매가 살았습니다. 언니 연화는 25이었고 동생 끝순이는 16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일찍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연화가 14살, 끝순이가 5살 때였습니다. 부모님은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연화는 동생을 업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친척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자매만 남았습니다. 연화는 동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14살 소녀는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연화는 낮에는 남의 집 일을 도왔습니다. 바치를 했고 빨래를 했고 길쌈을 했습니다.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끝순이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이고 재웠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먹을 밥을 줄였습니다. 동생에게 더 많이 주었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동생만은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화는 누더기를 입었지만 끝순이에게는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겨울에는 자신의 이불을 동생에게 덮어주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1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끝순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 16세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끝순이는 예뻤습니다. 맑은 눈, 고운 피부, 단아한 자태를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끝순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연화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만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동생을 위해 살았고 끝순이는 언니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봄 마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사또의 이름은 이첨지였습니다. 이첨지는 탐관오리였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했고 뇌물을 받았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첨지는 여색을 밝혔습니다. 마을의 젊은 여자들을 첩으로 삼았습니다. 이미 서너 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첩들은 모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첨지는 잔인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질했고 화가 나면 죽도록 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첨지를 피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들은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연화도 경계했습니다. 끝순이를 집 밖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첨지의 눈에 띌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장날이었습니다. 연화는 장에 가야 했습니다. 팔 물건도 있었고 살 것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끝순이를 집에 두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순이가 따라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가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연화는 고민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순이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연화는 허락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신의 곁을 절대 떠나지 말라고,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자매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은 붐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연화는 끝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끝순이도 언니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물건을 팔았습니다. 집에서 만든 배를 팔았습니다. 값을 흥정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샀습니다. 쌀과 소금, 그리고 실을 샀습니다. 끝순이를 위해 비녀도 하나 샀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길 한편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비키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첨지가 가마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앞뒤를 지켰습니다. 연화는 끝순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했습니다.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끝순이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앞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연화가 붙잡으려 했지만 미처 잡지 못했습니다. 끝순이는 길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바로 가마 앞이었습니다. 가마가 멈췄습니다. 발 안에서 이첨지가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순이를 보았습니다. 이첨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끝순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화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첨지가 끝순이를 봐버렸습니다. 연화는 급히 끝순이를 일으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비켰습니다. 가마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첨지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끝순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연화는 끝순이의 손을 잡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끝순이를 지킬까? 다음 날 아침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첨지의 명령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순이를 첩으로 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거절했습니다. 동생은 줄 수 없다고, 아직 어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비웃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고, 사또의 명령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연화는 울며 빌었습니다. 동생만은 데려가지 말라고, 자신이 대신 가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돌아서 갔습니다. 사흘 뒤 다시 오겠다고, 그때는 끝순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동생을 지킬까?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어떨까?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돈도 없고 연고도 없었습니다. 관아에서 쫓아오면 결국 잡힐 것이었습니다. 관아에 가서 빌어볼까? 하지만 소용없을 것이었습니다. 이첨지는 권력자였습니다. 백성의 말 따위 듣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끝순이를 지킬 방법을 밤새 고민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연화는 마을에 무당이 왔다는 소식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화는 집을 나섰습니다. 끝순이가 아직 자는 동안에 몰래 나왔습니다. 연화는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떠돌이 무당이 머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당은 초막에 있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연화는 무당 앞에 앉았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위험하다고 탐관오리에게 끌려갈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무당은 연화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무당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왜 자신을 찾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대답했습니다. 동생을 살리고 싶다고,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동생을 지키고 싶다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화는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무당은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도망가야 한다고, 멀리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탐관오리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동생은 도망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니를 두고 혼자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당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억지로 보낼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끝순이를 억지로 보내면 다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지만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듣고 싶었습니다. 무당은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언니를 무서워하게 만들라고, 언니를 피해 도망가게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무당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당이 끝순이에게 예언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죽이려 한다고, 오늘 밤 위험하다고 겁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칼을 가는 모습을 끝순이에게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밤에 몰래 무서운 표정으로 칼을 갈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끝순이가 무당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정말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오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끝순이는 도망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언니를 두고라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니. 동생이 자신을 오해하게 만든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끝순이를 살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설령 동생이 자신을 미워하게 되더라도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연화는 무당에게 부탁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동생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가진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무당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애원했습니다. 더 이상 돈이 없다고, 이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무당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받아들였습니다.
연화의 간절함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끝순이를 보러 오겠다고, 예언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감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무당이 떠나고 연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연화는 떨렸습니다. 이제 연극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동생을 속여야 했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순이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무당이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끝순이도 무당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보고 싶었습니다. 끝순이는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무당에게 가보고 싶다고, 점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곧 허락했습니다.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두 자매는 무당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무당은 자매를 보더니 끝순이를 가리켰습니다. 점을 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순이는 무당 앞에 앉았습니다. 연화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무당은 끝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을 물었습니다. 끝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했습니다. 한참 후 무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사주가 이상하다고, 위험한 기운이 보인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순이는 겁이 났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무당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순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내 언니를 조심하라고, 내 사주에 낀 복을 빼앗으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끝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언니가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주가 그렇다고, 오늘 밤이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당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밤 언니가 시퍼런 칼을 들고 너를 죽이려 할 것이라고, 산에 묻으려 할 것이라고 섬뜩하게 예언했습니다. 끝순이는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끝순이는 불안해졌습니다. 무당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끝순이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끝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끝순이는 언니를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언니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불을 지피고 자상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끝순이는 안심했습니다. 무당의 말은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해칠 리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끝순이는 곧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깼습니다.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쓱, 쓱, 쓱.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끝순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끝순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끝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당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내 언니가 시퍼런 칼을 들고 내 목숨을 거둘 것이다. 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칼을 갈았습니다. 기계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끝순이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무당의 말이 맞았던 걸까? 언니가 정말 자신을 죽이려는 걸까? 끝순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자는 척 해야 할까? 아니면 도망가야 할까? 끝순이는 결정했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끝순이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돈을 챙겼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맨발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순이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끝순이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집이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여전히 칼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순이는 울었습니다. 언니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끝순이는 산을 올랐습니다. 맨발로 숨을 헐떡이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두 자매는 헤어졌습니다. 연화는 끝순이가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연화는 일부러 칼을 갈았습니다. 끝순이가 듣도록 큰 소리로 갈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끝순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연화는 기다렸습니다. 끝순이가 도망갈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참 후 연화는 칼을 챙겼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연화는 집을 나섰습니다.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끝순이가 간 방향이었습니다.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첨지가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끝순이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과연 산길에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이 첨지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끝순이가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내들은 연화를 보고 웃었습니다. 제 발로 왔다고, 잡기 쉽게 되었다고 비웃었습니다. 사내들은 끝순이뿐만 아니라 연화도 잡으려 했습니다. 이 첨지가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두 자매를 모두 데려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첨지의 계획을. 끝순이를 첩으로 삼고 연화를 인질로 잡아 끝순이를 통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분노했습니다. 그렇게는 놔둘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칼을 꺼냈습니다. 사내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사내들은 놀랐습니다. 여자가 칼을 들고 덤빈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끝순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사내 하나가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른 사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혼자였습니다. 사내들은 셋이었습니다. 곧 포위당했습니다. 사내 하나가 뒤에서 연화를 쳤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사내들을 밀어냈습니다.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끝순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망가라고,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외쳤습니다. 끝순이는 멀리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연화는 끝순이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사내들은 다시 공격했습니다. 연화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졌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내들이 연화를 붙잡았습니다. 연화는 저항했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연화를 때렸습니다. 주먹이 얼굴에 꽂혔습니다. 연화는 쓰러졌습니다. 사내들은 연화를 짓밟았습니다. 발로 차고 때렸습니다. 연화는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웃었습니다. 끝순이가 도망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내들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끝순이는 이미 멀리 갔습니다. 연화만 잡아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사내들은 연화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산길에 연화만 남았습니다. 연화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끝순이를 지켰습니다. 동생은 안전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이 연화를 발견했습니다. 산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연화를 집으로 옮겼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화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팔도 다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병이었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얼어서 폐를 상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를 토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살기 어렵다고 평생 병마와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끝순이를 지켰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쳤느냐고, 누가 그랬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끝순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나쁜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맞았다고, 남자와 싸웠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연화는 듣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끝순이가 안전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끝순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순이는 산을 넘었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맨발로 굶주리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다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끝순이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주막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끝순이는 버텼습니다. 끝순이는 언니를 미워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언니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꿈, 도망치다가 잡히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끝순이는 원망했습니다.
왜 언니가 그랬을까? 왜 자신을 죽이려 했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끝순이는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끝순이를 아꼈습니다. 성실하고 착했기 때문입니다. 임금도 올려주었습니다. 끝순이는 돈을 모았습니다.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가게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끝순이는 이제 21였습니다. 어엿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끝순이를 좋아했습니다. 혼인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순이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끝순이는 26이 되었습니다. 끝순이는 이제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옷을 팔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끝순이는 안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고향에서 온 행상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상이 말했습니다. 연화가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몇 달 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끝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죽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행상은 계속 말했습니다. 연화가 오래 아팠다고 10년 동안 병마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끝순이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언니가 죽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언니가. 하지만 왜 가슴이 아플까요? 왜 눈물이 날까요? 끝순이는 결정했습니다. 고향에 가기로 했습니다. 언니의 무덤에라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끝순이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은 변했습니다. 집은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붕은 무너졌고 벽은 금이 갔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끝순이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기억 속의 집과 달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끝순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없고 살림살이도 없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오래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끝순이는 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언니가 주로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끝순이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 하지만 언니는 없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영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끝순이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슬퍼해야 할까요? 끝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밑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천 조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끝순이는 마루를 들췄습니다.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끝순이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장의 편지였습니다. 모두 연화의 글씨였습니다. 끝순이 앞으로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연화가 쓰고도 보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끝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끝순아, 내가 떠난 지 열흘이 지났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내가 안전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되었다. 끝순이는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안다. 나를 무서워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도망가게 만드는 것만이 너를 살리는 길이었다. 끝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망가게 만들었다니.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의 탐관오리가 너를 첩으로 삼으려 했다. 나는 막으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권력자를 막을 수 없었다. 끝순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탐관오리.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무당을 찾아갔다. 도와달라고 빌었다. 무당이 방법을 알려주었다. 내가 나를 무서워해서 도망가게 만들라고 했다. 끝순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무당이 너에게 예언했다. 언니가 너를 죽이려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일부러 칼을 갈았다. 내가 보도록. 내가 무서워하도록. 끝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이었다니. 모두 연극이었다니. 너는 도망갔다. 계획대로였다. 나는 안심했다. 내가 멀리 갔으니 탐관오리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탐관오리의 부하들이 있었다. 너를 막으려고 산길에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싸웠다. 너를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둘렀다. 끝순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니가 싸웠다니. 나는 크게 다쳤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폐를 상했다. 의원은 오래 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괜찮다. 너를 지켰으니까. 끝순이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편지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끝순아, 나를 미워해라. 평생 미워해라. 그래야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면 위험하다. 탐관오리가 아직 있다. 끝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1년 후에 쓴 편지였습니다. 끝순아, 요즘은 기침이 심하다. 피를 자주 토한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세 번째 편지. 3년 후의 편지였습니다. 끝순아, 탐관오리가 다른 곳으로 갔다. 이제 안전하다. 너를 불러야 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내가 나를 미워한다. 돌아와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편지. 5년 후의 편지였습니다. 끝순아, 내가 가게를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랑스럽다. 혼자 힘으로 일어섰구나. 나는 그저 멀리서 응원할 뿐이다. 마지막 편지.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끝수나,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원도 손을 놓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너를 지킨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내가 나를 미워해서 다행이다. 미워해야 뒤돌아보지 않고 멀리 갔을 테니까. 내가 어디선가 사람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되었다. 사랑한다. 나의 끝수나. 내가 행복하기를.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끝순이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언니는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자신을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무당의 예언도 칼을 간 것도 모두 끝순이를 도망가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언니는 탐과 놀이와 싸웠습니다. 끝순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병마와 싸우며 살았습니다. 끝순이가 돌아오지 못하게, 위험에 빠지지 않게 조용히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끝순이는 마루에 엎드렸습니다. 통곡했습니다. 10년 동안 언니를 미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언니는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끝순이는 몰랐습니다. 오해했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언니는 없었습니다. 사과할 수도, 감사할 수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끝순이는 후회했습니다. 왜 진실을 몰랐을까? 왜 의심했을까? 왜 언니를 미워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영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끝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언니의 사랑이 담긴 증거였습니다. 끝순이는 다짐했습니다. 언니를 잊지 않겠다고. 언니의 사랑을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언니가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끝순이는 고향에 남았습니다. 언니와 함께 살았던 집을 고쳤습니다. 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을 뒷산에 있었습니다. 소박한 무덤이었습니다. 비석도 없었습니다. 끝순이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언니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잠들다. 동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 사랑하기에 미움받기를 자처한 사람. 끝순이는 매일 무덤을 찾았습니다. 꽃을 바쳤습니다. 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미워해서 미안하다고. 10년 동안 몰라서 미안하다고 매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살려줘서 고맙다고.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언니였어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끝순이는 언니가 바랐던 대로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게를 더 크게 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혼인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끝순이는 딸의 이름을 연화라고 지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언니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끝순이는 딸에게 이모 연화의 이야기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언니의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끝순이는 언니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평생 곁에 두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읽었습니다. 편지는 끝순이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끝순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흰머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무덤을 찾았습니다. 매일 그리워했습니다. 끝순이는 알았습니다. 언니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끝순이도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연하와 끝순이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 잔인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뒤에는 깊은 애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해는 비극을 낳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우리는 후회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끝순이의 이야기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그 마음을 전하라고요. 연화는 평생 끝순이를 사랑했습니다. 끝순이는 늦게나마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두 자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가슴에 남는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